유권자의 표심, TV 토론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행사는 무엇일까요? 전 국민이 참여하고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가 아닐까요? 저는 오늘 후보자 TV 토론을 잘 활용하고 많은 유권자들을 시청하게 하는 것이 당선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후보자님께서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다니며 인사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. 하지만 모든 유권자를 만날 수 없고 과연 표를 넣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, 투자 시간 대비 선거운동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냉철히 생각해 보셨습니까? 후보자들이 자기 표라고 믿고 있는 수를 모두 합하면 인구수의 몇 배나 된다는 우스갯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실제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선거 때 되면은 뭐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유세 활동, 이동을 그만 하시잖아요. 근데 그런 활동을 좀 선거 때는 좀 반짝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정책을 우선으로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나라를 위해서 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선거 때만 너무 떠들썩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정책, 공약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다소 일방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차량 선거운동을 한다던가 뭐 명함을 준다던가. 하지만 저희 같은 유권자가 그런 활동만을 보고 공약을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공약을 했으면 공약 실천하는 거에 대한 시민들 참여가 분명히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되고,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민 참여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. 후보자 입장에 생각해보면은 그런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이런 좀 자극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지 이름 알리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. 이해는 돼요. 요즘에가 좀 운동하는 철이잖아요. 근데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뭐 명함 주고 뭐 노래 틀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하겠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계시는 분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그냥 이런 거 같은데 나는 별로 그러면은 솔직히 좀 정이 안 가거든. 그냥 별로 뽑고 싶지가 않아. 자기 이름 알리기보다는 공약을 좀 위주로 또 후보들이 그러니까 좀 한 군데 모아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거나 아니 모아놓고 자기 공약을 얘기하는 장소나 아니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. 지지 후보를 결정하거나 지지를 바꿀 때는 최소한 자기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들 합니다. 즉 유권자들은 아무런 이유나 명분 없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따라서 후보자는 자신이 다른 후보자보다 월등히 낫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거나 다른 후보자가 자신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. 결국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해 당선이냐 낙선이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비교 수단은 바로 TV 토론이 아닐까요?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 선택에 있어 정책과 공약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.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무엇인지, 다시 말해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 간 견해 차이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. 유권자는 TV 토론이나 언론 매체를 통하여 누가 더 나은 후보자인지 비교해보고 싶어 함을 알 수 있습니다.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TV 토론회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 20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 선거구에서 3%의 시청률만 기록해도 6천 명의 유권자가 한자리에서 후보자를 비교 검증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토론이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는 후보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. 이런 후보자들은 다른 후보자가 소홀히 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준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. 이처럼 열세였던 선거 판세를 토론회를 계기로 역전시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
이번 시장 선거에 나온 진겸손입니다. 어르신분들의 가르침을 듣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토론 시의 문제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꼭 선거 때만 찾아오지. 모르면 공부를 해야지. 그걸 우리한테 왜 물어?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. 문제점을 가르쳐 주시면 대책을 세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또 오겠습니다. 이놈의 영감탱이들은 인정머리도 없어요. 아, 그렇게 구박을 줘서 보낼 게 뭐야? 나름 열심히 하겠다고 온 것 같은데. 뭐가 열심이야? 평소엔 인간 취급도 안 하다가 선거철 되니까 저들 급하니까 온 거지. 2번 말하면 입 아프지. 당선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 코빼기도 안 보일 테니. 왜 그렇게 삐딱선이야? 아닐 수도 있는데. 어른들을 찾아 의견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나쁜 일도 아닌데. 그러고 보니 겸손하긴 하네.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얘기도 들으려고 하고. 처음 보는데. 토박이인 우리가 모를 정도면 당선은 처음부터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할 텐데. 그러게 말이요. 근데 다른 후보들이랑은 많이 달랐어. 스치듯 악수만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. 진심인 것 같던데. 안녕하세요. 어르신, 저 기억나세요? 누구? 진겸손. 지난번 그 아는 게 없는 아니 시장 선거 나온 후보자 아닌가? 진 후보 어디 가는가? 우리 시 저수지 안전과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알아보러 성황당골 저수지로 가고 있습니다. 어르신은 어디 가세요? 보건소 좀 다녀오려고. 관절이 아파서 말이야. 건강이 최고지요. 잘 다녀오세요. 어르신들 또 왔습니다. 정말 오셨네.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. 진짜 필요한 정책이 뭔지 알아가고 싶습니다.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내가 부탁 한 가지 하리다. 무릎은 괜찮으세요? 이거? 멀쩡해. 사실 노인들 치료받으려면 큰 맘 먹어야 돼. 보건소 한번 가기도 어렵고 또 가더라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예산을 펑펑 쓸 수도 없을 테니 그저 아프지 말아야 해. 전 복지 공무원과 예산만 늘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책을 세우고 당선되면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시장 될 사람을 가르쳤네 그래. 누가 알아? 당선되면 확 돌변할지. 삼 일 뒤 후보자 토론 꼭 보시고 미흡한 점 지적도 꼭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, 걱정도 발자요. 진 후보자님 나오는 건 꼭 봐야지. 우리 마누라, 자식, 손자, 소녀들도 다 봐야지. 감사합니다.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엔 후보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. 그래, 네, 잘 잘 가봐요. 가요. 그 후보의 그 운동원이야. 사람이 됐네. 아유, 됐어. 됐어. 응. 아이고, 우리 후보자님. 이것 좀 마시세요. 방송 잘 봤습니다. 어르신들 그간 평안하셨어요? 그간 TV 토론 준비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아니네. 자식 버리니 말 놓겠네. 이해해 주겠는가? 그럼요. 이젠
여긴 그만 오게나. 한 표 한 표가 급한데 다른 데도 다녀야지.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. 하지만 이번 토론이 아쉽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지만 말재주가 없어 부족한 부분 가르쳐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. 잘했어. 특히 노인 의료 문제 대책 잘 들었네. 현실에 맞고 알맹이도 있더구만. 말이야 좀 못하면 어때? 듣는 사람에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전달되면 되지. 중요한 건 진실된 마음과 실천이라고 보네. 맞아. 말만 번드르르 하면 못해. 당선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데. TV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동네는 거점 보건소에서 요일을 정해 검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. 더 들을 것도 없지. 겸손하고 진실되고 노력한다는 걸 다 알았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걸세. 어서 다른 곳에 가서 운동하게. 이것은 우릴 믿으시고. 정말 감사합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애비야. 진겸손 후보 사람이 되었더라. 애미한테도 꼭 진겸손 후보 찍었으면 좋겠다고. 시애비가 평생 처음으로 하는 부탁이라고. 그래. 그래 나야 김서방. 지금 보신 사례의 주인공은 한 자릿수 득표도 어려울 것이란 평을 들을 정도로 무명의 후보자였으나 토론회를 잘 활용하여 두 자릿수 득표를 한 경우입니다. 부지런히 다니며 악수하고 명함을 주는 선거운동은 다른 후보자들보다 적게 한 대신 진겸손 후보는 토론회 준비와 토론회 이후의 모든 단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유권자와 소통하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첫째, 무시하고 외면하는 유권자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흔히 유권자들이 외면하여 힘이 빠진다고들 하는데 이 사례처럼 공통의 관심사를 앞세워 다가간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? 둘째,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와 진심 어린 부탁으로 유권자의 호감을 얻었으며 셋째,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지역별, 계층별 유권자 요구에 맞는 토론을 함으로써 지지도를 끌어올렸습니다. 넷째, 철저히 대비한 만큼 TV 토론을 통해 다른 후보자보다 낫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TV 토론이 끝난 후에는 입소문을 통해 큰 효과를 본 것입니다. 이 같은 과정은 특히 지지자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에게 크게 어필하지 않았을까요?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TV 토론의 준비 및 활용을 통해 우세를 굳히거나 불리한 판세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. TV 토론,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해야 할까요? 첫 번째로, 여러 선거운동 방법들의 실제 득표 효과를 냉철하게 따져 TV 토론이 효과가 크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. 두 번째로, 토론회의 준비와 진행, 토론회 이후 모든 단계를 소통 기회로 활용하여 유권자의 호감을 얻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토론이 되도록 합니다. 세 번째로, 철저한 준비로 TV 토론을 통해 다른 후보자보다 낫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기본이겠죠.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제공한 선거방송 토론 가이드북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네 번째로, 주변 지인들을 최대한 많이 시청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어떤 유권자에게 부탁해 TV 토론 방송을 시청하게 하였다면 이미 마음의 절반은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? 다섯 번째로, 토론회 자체로 끝내지 말고 2차 홍보, 즉 입소문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. 지금까지 TV 토론을 잘 활용하고 많은 유권자들을 시청하게 하는 것이 당선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. 모든 유권자를 만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후보자 간 직접 비교가 되는 TV 토론은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
명함 배부나 공개 장소 연설 대담과 같은 다른 선거운동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 후보자 비교 판단의 좋은 기회. 후보자 TV 토론. 판단은 후보자님의 몫입니다.